안녕하세요. 대바파파입니다. 8월 12일 세 종목이 동시에 청약을 진행합니다. 삼성 스펙까지 합치면 총 4종목이고요. 그리고 상장 일정을 보셔도 여기 8월 21일에 상장 일정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들 간단하지만 어떤 게 더 좋을지 한 영상으로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그래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빨을 보여주고 계시죠? 투명 교정 장치인데요. 이 투명 교정 장치는 예전에 이런데 철심 박아서 하는 그런 교정 장치에 비해서 미관상 좋아 보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사회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교정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후기가 성형외과 관련 후기 사이트에도 올라올 정도로 투명 교정 장치가 미용의 한 방법으로도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된 게 바로 이 형상기억인데요. 이 그래피는 이 형상기억 투명 교정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이 SMA라고 하는 형상기억 투명 교정 장치는요. 구두, 즉 입속에 있는 온도와 구강 온도에서 이 형상기억 특징이 발현되어서 좀 더 착용 시에 더 이 모양이 잘 보관되고 그리고 치아에 완벽하게 잘 피팅된다고 합니다. 형상기억합금은 특정 온도에 따라서 기억되어 있는 모양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만든 형상기억 투명 교정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형상기억 투명 교정 장치를 만드는 이런 스캐닝부터 해서 프로그램, 3D 프린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전부 다 올인원 통합 솔루션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형상기억 소재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될 텐데 이 SMA를 만드는 재료는 아무래도 한번 설치되면 구독형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유율일 텐데요. 점유율이 0.1% 정도라고 하는데 비교 기업으로 나온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 세계 투명 교정 시장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집 가족 중에도 한 분이 요거를 이제 착용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택배로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구조가 완벽히 같진 않지만 오히려 이 인비절라인이 더 점유율이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에는 홀딩스라고 되어 있는데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브랜드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홀딩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 말고도 다른 브랜드가 치아 관련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모던 덴탈 그룹은 이제 홍콩 기업인데 이런 투명 교정 장치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 유럽 쪽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신에 중국이 있으면 조금 더 매출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PER이 굉장히 낮은 9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봤을 때 세계 1위 점유율이나 50% 정도의 이런 확연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 PER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비교 기업을 보시면 먼저 공모가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비교 기업의 공모 평균 PER이 28배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PER이 14배가 되겠습니다. 여기 홍콩 기업이 9배인 걸 보면 이것보다 조금 비싸게 나와서 가격이 싸다고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수요치 결과에서 기관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참여 건수도 적고 경쟁률도 낮았습니다. 밴드 하단이 17,000원인데요. 이 17,000원 미만인 15,000원 그리고 그 미만이 43%, 50% 정도로 굉장히 가격 제시도 가격을 낮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15,000원인데 이게 밴드 하단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런 경우는 정말 기관들도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의무보유 가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빵이고요. 시총 유통 물량을 보시면 시가총액이 1655억. 그래서 가격을 좀 더 낮춰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 물량은 624억, 기존 주주 347억 원인데요. 기존 주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20%나 되고 이게 또 여기 나머지 다른 묶여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화격도 1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만 주. 400만 주가 한 달 뒤에 다 풀릴 수 있다는 건데 굉장히
불안하죠. 기존 주주들의 이 가격을 보면 3만원 이렇게 비싸 보이지만 사실 무상증자나 이런 걸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제일 높은 게 2024년도에 들어간 16,000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15,000원 미만으로 다 가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부 다 당일 또는 뭐 그 근처에 많이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보자면 50% 이상 과점하는 글로벌 기업도 있고 중국 쪽 주로 상대하는 업체도 있고 중국 쪽은 인구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율도 낮고 너무 전망을 핑크빛으로 그려놓은 게 아닌가. 의무보유 가격도 0%고 매력적이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패스를 하고요. 뭐 야수의 심장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환매 청구권도 없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올려서 두 번째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캐스트고요. 한라캐스트는 미래차 경량 소재 부품, 즉 무게를 줄이는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을 경량화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에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경량화는 배터리 효율을 위해서도 전기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 매출액은 점차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좋아 보이고 영업이익률도 10%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8%이긴 하지만 23년도를 봤을 때 10% 부근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이제 수주 잔고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차 소재로서 마그네슘 소재 기술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래서 글로벌 기업과도 단독 수주에 성공했다고 하고 여기 보면 LG전자도 있고요. 현대모비스, 세방 리튬 배터리 등 다양한 기업의 바로 고객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이 있다는 것은 매출처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력이 더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교 기업을 보시면 사면, 알루코, 조일 알미늄, 파워로지스인데요. PER 밴드가 좀 상당히 특징 있게 많이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게 해서 PER 25가 되었는데 공모가는 5,800원으로 결정되었고요. 공모가 기준으로서는 21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조금 아쉬웠다, 밸류에이션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성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성장이 금세 올라간다면 현재 21배도 나쁘지 않지만 그럼에도 PER 20배는 조금 아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는 좋게 나왔습니다. 832대 1, 2400 한 건, 그리고 밴드 상당 5,800원이 91% 이상, 초과도 6% 해서 거의 99% 정도가 전부 다 5,800원 이상을 결정하였고요. 의무보유 하격은 그래피와 비교하면 높은 5.8% 정도가 나왔습니다. 유통물량을 보시면 2,100억, 시총 2,100억, 유통물량 800억, 기존 주주 324억 원으로 이것도 역시 유통물량의 압박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단독 상장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피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물량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유상증자 내역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5,800원보다는 전부 다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했던 요 투자조합에 받은 것은 2025년도인데도 불구하고 4,682원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은요, 일단 수주 잔고가 많고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으며 순이익도 나오고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부품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도 꽤 크고 유통물량도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균등 물량이 93만 주, 총 한 180만 주 정도가 이제 공모주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아마 이 정도면은 두세 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한 주당 5,800원이기 때문에 두 주라고 한다면 11,600원이잖아요. 여기서 수수료 2,000원을 제외하더라도 한 30% 정도만 수익이 나면 손해는 안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수주 잔고가 있는 상태에서 좀 부담되는 게 있지만 균등 정도는 청약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균등 청약 해보도록 하고, 이걸로는 뭐 손해는 안 보지 않을까, 혹시 모르니까 청약한다 정도의 균등 청약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JPI 헬스케어입니다. JPI 헬스케어는 진단기기 관련된 엑스레이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단기기 개발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데, 이 엑스레이의 핵심 부품 그리드, 요거에 대한 이제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부품 그리드에 관련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여기서 이제 이 JPI 헬스케어가 한 40% 정도는 점유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핵심 부품인 이유가 이게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선명도와 정확도를 높여주는 핵심 부품이라고 해요. 전기차에서도 배터리가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핵심 부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많이 각광을 받을 때 오히려 전기차 제조업체보다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더 올라갔던 것처럼 이것도 핵심 부품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세계시장 40% 점유율도 점유됐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라는 말이 있어서 저는 또 당연히 특례 상장 아마 없겠지, 매출이 없겠지 생각했는데, 매출이 24년도에 당기순이익만 55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매출액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총 6개나 가지고 왔는데요. PER 21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라캐스트 PER 공모가 기준 20배는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는 비교 기업을 21배로 가지고 왔고, 공모가 대비해서는 16배이기 때문에 앞서 봤던 두 종목에 비해서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수요 예측 결과도 역시 좋았고요. 가격도 97%, 98% 보이시죠? 이 초과분까지 합치면 거의 100% 가깝게 2만원 이상으로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의무 보유 하객 건수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보다는 좋은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아쉬운 부분은 바로 구주 매출이 있다는 건데요. 이게 엑시트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 좋게 보는 건데, 다행히 이분은 이제 특수 관계인이시고, 여기 있는 이 투자 합자 회사는 매출을 하지만 남는 게 155만 주 냈기 때문에 전량 엑시트라기보다는 일부분 엑시트이고요. 많이 엑시트를 할 때는 대부분 한 50% 정도 매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50%보다 훨씬 작은 한 30% 정도 매도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주 매출이 나옴으로써 모든 주주들이 전부 다 묶었습니다. 네, 보호예수 기간을 다 묶었고, 특히 특수관계인 분은 30개월을 묶었어요. 꽤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것을 이 기업에 대한 완벽한 엑시트라고 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가총액도 예쁩니다. 1,000억 원, 유통물량 316억 원, 기존주주 0원. 여기서 기간 투자자 100만 주인데 한 20% 정도 요것만 깎이더라도 유통물량이 300억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블 이상 갈 수도 있는 구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구조도 매력적이고, 구주 매출이 있지만 전량 엑시트가 아니고 그걸로 기존 주주 물량을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간 수요 예측은 좋지만 의무보유 가격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유통 물량, 기존 주주가 빵원인 요 구조를 보면 못 가더라도 3만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공모가 2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만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비례 청약해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것도 비례 청약도 괜찮지만 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가성비 있게 청약을 하시면 수익이 더 극대화 될 것 같습니다. 가성비라는 것은 0.6주 정도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고요.
제 생각을 정리하면 그래피는 패스, 할라캐스트, 균등 청약, JPI 헬스케어, 비례 청약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을 한꺼번에 한다고 조금 영상이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